아버지, 제가 우연히 장모님이랑 매형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매형이 지금 엄마한테 어쩌고 저쩌고, 지가 뭔데 어른을 무시하냐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지그라고. 그게 너희 엄마를 낮춰서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냐? 저도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에게 바로 말했어요. 여자친구도 그 말 듣고 엄청 화가 나서 매형에게 항의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또 내가 내 집에서도 사돈사돈 해야 하냐? 지금 엄마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야. 그리고 결혼식도 안 가겠다고 하신 건 뭐야? 장모님은 나 날만큼 메스니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식도 안 가겠다고 하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아버지가 겪은 아들의 결혼 준비와 그로 인한 파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만 보였던 결혼 준비가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 결국 파혼으로 이어지게 된 이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들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의 결혼 준비 과정과 최근 있었던 파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매우 힘든 경험이었지만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들은 3년 전 지금의 여자친구를 저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저와 집사람은 그 아이가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고 우리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연애 기간 동안 여자친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고 여자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의 학비가 1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는 이런 모습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자친구가 자신을 잘 챙겨주고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이런 점들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약 6개월 전 아들이 집에 와서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여자친구를 불러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얘들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존중할 거야. 하지만 결혼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란다.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하니? 아들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만큼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어요.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 테니 걱정 말 거라. 그들이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결혼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우선 너희가 살 집부터 알아보자꾸나.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아볼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허허, 내 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말리니?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희 차는 어떡할 거냐? 지금 타는 차로는 아이 태우고 다니기 불편할 텐데.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 아이 낳으면 SUV가 좋을 거야. 아이 용품도 많이 실어 다녀야 하고. 새 차도 준비해야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물론 집과 차의 명의는 아직 우리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부부가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그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데 특히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할 새로운 일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 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후 우리는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자리를 잡고 앉자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네요. 예비 사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좋은 따님을 저희 며느리로 보내주시니 사돈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과분한 말씀.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양가 형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비 사돈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죠? 사실 저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는 사돈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과 약속이 우리 가족을 기만하는 첫 단계였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분이 참 좋은 분 같아.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착할 수밖에 없었나 봐. 아내도 동의하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에요.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는 예비 며느리의 가정 형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만 알고 있었기에 저와 아내는 가능한 많은 부분을 부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 예비 장인어른이 매달 장모님께 5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돈이 이 사실을 우리 아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용돈 한 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들 말로는 사돈이 이 돈으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것을 여러 개 들어 본인의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예비 사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혼수와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혼수 예상 비용이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여기저기 발품을 통해 5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의 이런 노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처음에 1천만 원을 예단비로 주었는데 이후 여러 번 말을 바꿔댔습니다. 처음에는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400만 원을 돌려받겠다고 했죠. 우리 아내가 400만 원을 돌려줬더니 이번에는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예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예물로 8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이 다시 연락해서 400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럼 제 예물은 어떻게 하냐? 고 물었더니 예비 사돈은 내가 준 1,000만 원에 포함된 거고 돌려받는 400은 별개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태도에 아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예비 사돈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통상적으로 그렇다. 라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답니다. 심지어 우리 아내에게 직접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며 저는 점점 이 결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혼수와 예물 문제로 고민하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예비사돈은 갑자기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며 우리 아들에게 동행을 요청했답니다. 아들은 찜찜했지만 예비 장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따라갔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사기 혐의에 대한 변호와 향후 법적 대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0만 원의 선임 비용을 요구했으며 그중 2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장 현금이 없다며 우리 아들에게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은 2일 후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착수금을 대신 결제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400만 원의 가구 비용을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200만 원까지 합쳐 총 600만 원을 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그 정도면 꽤 큰 돈인데 괜찮겠냐? 고 물었지만 아들은 장모님을 믿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틀이 지나고 카드값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장모님께 빌려준 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그날 예상치 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카드값을 내야 해서요. 약속하셨던 600만 원을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응? 지금 꼭 필요한 거니? 너 통장에 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일단 처리할 수 없을까?
꼭 지금 당장 급한 거야? 네, 당장 급해요. 그리고 그 돈은 제 돈만이 아니라 부모님 돈도 포함돼 있어요. 약속된 날짜도 지났고요. 아직 신혼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돈 문제로 날 몰아세우는 거야? 내가 힘든 상황인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단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님 돈이기도 해서 더 신경 쓰여요. 알았어. 그 돈 돌려줄게. 그렇게까지 해야겠다면 전화를 끊은 후 아들은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장모님은 6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항해 전화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떻게 사위한테 돈을 빌리고는 약속한 날짜에 갚지도 않고 카드값 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말을 해. 사위가 우리 집 도와주고 얼마나 신경 써주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사기 사건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내 남편이 돈 문제로 나를 몰아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빌렸으면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 사위가 우리 집 도와주면서도 자기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하면 나도 화가 나지. 이제 너도 시댁 편만 드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너는 나를 이해할 생각도 안 하는구나. 결혼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려고? 예비 며느리의 항해 전화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하길 예비 장모님이 딸과 크게 다투고 결혼을 하던 말던 알아서 해라. 결혼식도 안 가겠다. 고 말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아들 말로는 이번 갈등에 예비 며느리의 오빠, 즉 우리 아들의 예비 매형도 개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연히 장모님이랑 매형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매형이 지금 엄마한테 어쩌고 저쩌고 지가 뭔데 어른을 무시하냐고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지그라고? 그게 너희 엄마를 낮춰서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냐? 저도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여자친구에게 바로 말했어요. 여자친구도 그 말 듣고 엄청 화가 나서 매형에게 항의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또 내가 내 집에서도 사돈사돈 해야 하냐? 지금 엄마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기본적인 예의 문제야. 그리고 결혼식도 안 가겠다고 하신 건 뭐야? 장모님은 나날 만큼 애쓰니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식도 안 가겠다고 하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예비 며느리의 가족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울면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순진하게 대처해왔는지 그저 예의만 지키며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예비 며느리의 가족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의 평화와 결혼 준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주말에 사돈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되어 사돈이 우리 집에 도착했고 처음엔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츰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를 풀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사돈, 혼수와 예물 문제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고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집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끼리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부분을 계속 바꾸면 서로 신뢰를 잃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난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쪽에서도 충분히 했으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어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돈을 빌리셨을 때 약속된 날짜에 갚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일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야지.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 문제는 복잡해. 그 급한 일이 사돈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가족끼리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상호 존중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라는 표현을 쓰신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저희도 그걸 듣고 너무 상처받았어요. 말 나온 김에 말인데 너희도 우리를 무시한 적 있잖아.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해? 난 할 만큼 했고 결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이 대화는 결국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더욱 분명해졌고 그동안 쌓인 불만과 오해만 더 깊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와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모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나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되지 않겠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이런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깊은 고민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많이 고민했단다. 하지만 이대로 결혼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구나.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 관계는 결국 더 큰 불행을 낳게 될 거야. 정말 가슴 아프지만 지금 결혼을 미루는 것이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항상 너희 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아내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결혼 취소를 결정한 후 우리는 예비 사돈 댁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예비 사돈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지르며 우리 가족을 비난했고 심지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길래 이러는 겁니까? 결혼을 파기하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깊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와 양가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며느리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장모님의 마음은 끝내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과도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구나. 앞으로 너랑도 볼 일 없을 거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결혼만이 답이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우리는 그녀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파혼 후 그녀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점차 마음을 다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양가 친척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친척들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지만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몇몇 친척들은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혼을 미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취소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결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최선입니다. 이후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를 지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미 임신 5개월 차였고 우리 모두는 아이의 미래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가족 회의를 열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상황에서 아이의 양육과 미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고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 역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아이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저와 아내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라.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울 거야.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니.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너희 둘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울게.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소중한 생명이며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파혼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이의 양육과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신혼집으로 계획했던 집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차도 아들 명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건강도 우리 가족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연락을 끊은 상태여서 아내가 직접 예비 며느리와 병원에 동행하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예비 며느리와 더욱 가까워졌고 모성애로 그녀를 돌보며 깊은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도 좋아져 승진의 기회도 얻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이를 맞이할 날이 다가오자 아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상대방 가족과의 가치관 차이, 금전적 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미리 잘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째, 돈 문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다면 어떤 관계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위기 상황에서 가족의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의 행복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겪은 힘든 결혼 준비와 파혼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아들과 전 예비 며느리는 별거 상태로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부모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비록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상대방 가족의 가치관, 금전적 태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잘 살펴보세요. 무엇보다도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이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손주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를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